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날로 갈수록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야당의 역할은 어떻게 된 것인지 눈 씻고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김세현이나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이 부산 패거리로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도 하지만 그 내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석이 있죠. 친문 세력과 이재명으로 대표가 되게 되는 그 비주류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친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찬으로 대표가 되는 이 당권 세력과 그리고 또 원조 친문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부엉이 모임, 이 둘 사이의 갈등 구조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인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주째 지금 60%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문재인을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첫 번째 조금 갈등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 사람이 출마를 했었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그 중에 전해철 씨는 원조 친문으로서 삼철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원조 친문계 의원들로 꾸려져 있는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전폭적인 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조 친문인 부엉이 모임의 힘은 이인영 현 원내대표 당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번 원내대표에도 출마를 했었는데요. 경선 초반에는 김태년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이 원내대표가 1차 결선 투표 모두 김 의원을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었죠. 지난번 원내대표에선 떨어졌었던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김태년 의원은 친문이자 동시에 이해창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원내대표 도전이죠. 물론 이제 문재인이 대권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이 친문 세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이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이 친문 세력 자체가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당권 세력인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친문 세력과 그리고 또 부엉이 모임, 삼철로 대표되는 원조 친문, 이 두 세력 간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남아있죠. 이러한 갈등 구조는 이해찬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었습니다. 2018년 8월 전당대회 때도 어땠습니까? 당권파는 이해찬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요. 부엉이 모임 멤버 중 대부분 같은 경우는 김진표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이번에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정성호 의원인데, 이 정성호 의원은 친 이재명계 그리고 또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친 이재명계와 그 다음에 당권파 사이의 연관성인데요. 6월 당시 지방선거 때에도 당권파는 경기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밀었지만 부엉이 모임 쪽에서는 전해철 의원을 지원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당시 이제 지방선거 때 전해철 후보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공세의 기본적인 골자는 대권 후보로도 출마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세를 펼쳤다라는 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해철 씨가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해찬으로 대표가 되는 당권 세력은 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밀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쪽을 밀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주류 친 이재명계가 전략 투표를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죠. 강세인 전 의원 견제 차원에서 김 의원으로 표심이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예상을 뒤집고 원조 친문인 전해철을 꺾고 김태년 씨가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죠. 실제로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원조 친문인 이 전해철 씨가 당선이 되겠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태년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이재명과 그 다음에 또 이해찬 쪽 그리고 또 원조 친문, 이 지금 두 세력 간의 갈등 구조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러한 갈등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낙연 씨죠. 자, 비주류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낙연 씨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기 지금 대권 후보를 봤었을 때도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원조 친문 후보자도 지금 없고요. 비주류 세력들이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친문 세력과 몇 번 좀 갈등 구조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이 있는데 조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당시 얘기를 했었죠. 마음의 빚이 없다. 공정을 지향을 했었던 시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총선을 며칠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친문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조국, 이 부산 세력이 조국을 이제 대권 후보로 밀려고 원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선긋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일각에서는 야, 저거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선이 돼버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미향 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구체적인 지금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데 이낙연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죠. 윤미향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미향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씨가 비주류 세력으로서 지금 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지금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또 그날 아닙니까? 이 그날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 한 가지가 또 있었죠. 이해찬과 이낙연이 그날에 밥을 따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보시게 되니까요. 그날에 12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오찬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해찬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그 오찬은 당연히 당권파인 뭐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이제 주로 참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곳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곰탕집에서 이낙연이 주최하는 오찬이 따로 열린 것이죠. 해당 모임을 주선한 의원이 바로 이계호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둘이 보기로 했는데 마침 지역 당선자들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발통문을 넣었다라는 거죠. 상견례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이 지금 이계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마치 점심 세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지금 그날에 이해찬 당대표를 필두로 한 오찬과 이낙연 씨를 필두로 한 오찬, 이게 지금 두 개가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세력 간의 어떤 세력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이게 기자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모 의원이 그런 식으로 잘못 얘기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기사에 그렇게 나왔었죠. 이해찬 대표가 주관하는 오찬과 이낙연 대표가 주관하는 오찬 이렇게 나왔는데 이낙연 씨는 아직까지 대표가 아니죠. 뭐 아무래도 당 내에서 벌써부터 이낙연 씨를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나 봅니다. 자, 이런 두 세력 간의 어떤 갈등 싸움이 이번만에 나타났던 것은 아니죠. 자, 일전에 5월 14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로 호랑이 이낙연이 불렀다라고 하면서 스승의 날에 의원 20여 명이 모였다라는 것인데 해당 모임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 보이고 있지만 이 당대표를 출마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는데요.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 측은 당규에 따르게 되면은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선거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8월 전대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7개월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가지고 당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론이 나왔던 것이죠. 비대위론이 뭐냐? 이전 총리가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비대위 체제로 이끌도록 하자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던 겁니다. 뭐 이낙연 씨 측에서는 당연히 당내 지지 기반을 이제 다질 시간도 벌 수 있고 민심도 이제 부응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역할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거를 친문 세력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 총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왔던 것이고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무슨 놈의 비대위를 하겠다라는 거냐. 전대를 열지 않고 비대위 체제를 꾸리겠다라는 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11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공당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8월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재확인했죠. 현재까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이해찬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밝힌 것이 11
11일이거든요. 이해찬 당대표가 그렇게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당대회 한다라고 밝힌 게 11일인데 바로 다음날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다음날인 12일날 이낙연 씨 측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세력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가지고 장소와 일정 등을 전달을 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결국에는 혼란으로 당을 이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산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김세형과 김무성이 저렇게 자리를 꽉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 부산 패거리들을 몰아내고 다시 올바른 보수 세력을 키워야지 이것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